안녕하십니까. 서로서로 TV입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시작해 볼까요? 우리 어릴 때 말이죠. 동네 공터나 시장 한쪽에 약장수 아저씨가 나타나면 그날은 동네 방송국이 개국한 날이 됐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밤이면 밤마다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 온다는 건지. 그런데도 그 말만 들리면 사람들이 슬금슬금 모였습니다. 말이 맞아서 모인 게 아닙니다. 박자가 좋으니까 모였습니다. 이런 말 기억나시죠?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둥둥 꼬푸 없이면 못 마십니다. 꼬푸, 요즘 말로 컵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왜 떠 있습니까? 그리고 그걸 왜 꼭 컵으로 먹어야 합니까? 하지만 그때 우리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논리적으로 맞아서 웃은 게 아니라 그 리듬이 사람을 웃겼습니다. 그리고 차력사 아저씨, 그냥 애들은 가라가 아니었습니다. 밤만 되면 마누라 눈치를 슬슬 살피는 사람, 마음은 청춘인데 몸 어느 한쪽이 영 협조를 안 하는 사람, 이렇게 한참 분위기를 잡아놓고 목소리를 낮춥니다. 자, 이런 분들 한번 잡사봐. 한번 드셔보세요가 아닙니다. 한번 짭싸봐. 그 말 한마디에 어른들은 괜히 헛기침을 하고 아이들은 또 뜻도 모르면서 앞줄에서 눈을 반짝였죠. 그리고 마지막에 꼭 나오잖아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근데 우리는 벌써 다 들었습니다. 뜻은 몰라도 교과서에 안 나오는 과목이 있다는 것쯤 그때도 알았습니다. 그런 시대였습니다. 골목에도 소리가 있었습니다. 딸랑딸랑 종이 울리면 어머니들은 귀신같이 알아들었습니다. 두부나 비지나 사이소 두부. 두부를 파는 겁니까? 노래를 부르는 겁니까? 둘 다였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었죠. 찹쌀떡 메밀묵. 그때는 물건도 목소리로 팔고 동네도 리듬으로 깨우던 시절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회충력을 단체로 먹기도 했고요. 요즘 아이들에게 말해보십시오. 우리 때는 학교에서 다 같이 회충약 먹었어? 그럼 이렇게 물을 겁니다. 학교였어요? 병원이었어요? 학교 맞습니다. 다만 그날만큼은 병원 분위기가 조금 났을 뿐이죠. 도시락도 그랬습니다. 양은 도시락을 책가방에 넣고 가면 밥보다 김치 국물이 먼저 등교했습니다. 산수책도 국어책도 김치 향을 알고 공책도 발효의 세계를 배웠습니다. 난로 위에 도시락을 올려놓으면 위층은 용암처럼 밑바닥은 눌어붙고 아래층은 냉동밥. 그래도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반찬이 많아서 맛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맛있었습니다. 그나마 얇디 얇은 계란 프라이 한 장이 도시락에 얹혀 있으면 그건 갑부집 아이들이었죠. 그나마도 도시락을 못 싸간 아이들은 학교 운동장 한쪽에 있는 수도꼭지에다 입을 대고 벌컥벌컥 물을 마셨죠. 목이 말랐어요? 아닙니다. 배고프지 않기 위해서요. 도시락이 없지만 당당한 자부심을 들키지 않으려고요. 버스는 또 어땠습니까? 버스가 오면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줄서기 그런 거 없었습니다. 차장, 나중에는 안내양이라고 불리던 그분들이 달리는 버스 문을 양손으로 잡고 사람들을 허리 힘으로 안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오라이 오라이. 버스 안은 콩나물 시루보다 더 빡빡했죠. 숨도 못 쉬겠다. 그 말이 투정이 아니라 정확한 상황 설명이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무질서였죠. 하지만 동시에 살아내기 위한 몸부림이기도 했고요. 그 시절에는 나라도 집안일까지 걱정했습니다. 아시죠, 이 구호?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처음엔 아이를 낳는 건 둘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둘도 많다.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둘이라면서요. 표도 시대에 따라 변했습니다. 한 집 건너 하나씩. 무턱대고 낳다 보면 집안 거지꼴 된다. 지금 들으면 쌀벌한 농담 같지만 그때 그거 진짜 표였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때 굉장히 유명한 축구선수 있었죠. 그분이 둘만 낳자라고 하는 그 포스터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근데 자기는 아이를 셋을 낳았더라고요. 예비군 훈련장에서는 정관 수술을 하면 훈련을 빼준다고요. 그럼 우리 또 모두 나섰습니다. 나라 사랑도 하고 훈련도 빠지고 그리고 집에서도 조용하고. 그 시절 남자들의 애국심은 가끔 아주 민감한 곳에서 증명되기도 한 것 같네요. 그런데 그 웃긴 이야기 뒤에는 가난이 있었죠. 식구는 많은데 쌀은 모자랐고 방은 좁은데 아이들은 많았고 나라는 빨리 일어서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서독으로 갔습니다. 간호사로, 광부로. 낯선 나라의 병원과 땅속에서 돈을 벌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중동으로 갔습니다. 사막의 뙤약볕 아래서 모두가 끓이는 일을 해냈습니다. 쉬는 시간도 줄이고 잠도 줄이고 그렇지만 땀은 줄이지 못했죠. 그 돈이 집으로 오고 그 돈이 아이들 학비가 되고 그 돈이 나라의 숨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련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만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촌스러웠습니다. 가난했습니다. 때로는 우리 스스로를 엽전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엽전이 다 그렇지 뭐. 그런 말로 우리 스스로를 비하하기도 했죠. 참 아픈 말입니다. 외국에서는 우리를 낮춰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도 가짜들을 잘 만들어서 가짜 꿀, 가짜 고춧가루, 가짜 물건, 가짜 수출품. 짝퉁? 아닙니다. 그때 우리가 만든 건 가짜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우리를 어글리 코리안이라고 불렀습니다. 못난 한국인이라고. 또 약속 시간보다 한 30분, 1시간쯤 늦는 건 예사여서 코리안 타임이라는 말도 흔한 말이었고요. 질서도 없고 시간도 안 지키고 목소리만 큰 사람들. 이런 말로 하면 요즘 누가 떠오르는 건 나만 그런가요? 그리고 그런 말을 들으며 우린 괜시리 주눅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도 쉬는 날이 오기라도 하면 어떤 이들은 기타를 어깨에 메고 나팔바지를 입고 뒷주머니에는 도끼빗을 꽂고 마당으로 갔습니다. 아무데서나 울려 퍼지는 카세트 라디오의 음악이 나오면 다이아몬드 스텝을 그리며 고고를 추던 낭만도 있었죠. 비록 장발 단속을 한다고 미니스커트를 못 입게 한다고 가위와 자를 가지고 경찰들이 쫓아다니기는 했지만 말이죠. 하지만 말입니다. 정말 우리는 우습기만 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참 웃기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습게 산 건 아니었습니다. 우린 거리도 함께 지나왔습니다. 데모가 벌어지면 학생들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길을 지나가던 아저씨도 장사하던 사람도 버스를 기다리던 사람도 어느 순간 그 공기 안으로 모두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스크럼을 짜고 구호를 외치며 거리를 달렸고요. 그 구호도 이상했습니다. 분노인데 장단이 있었고 절박한데 리듬이 있었어요. 아시죠, 이 노래? 땡땡땡이 물러나라 훌라훌라 땡땡땡이 과부대라 훌라훌라. 이게 누구한테 한 노래인지 아시죠? 그렇게 스크럼을 짜고 달려가면 저쪽에서는 최루탄이 날라왔습니다. 눈을 뜰 수 없고 숨을 쉴 수 없고 눈물인지 콧물인지 모를 것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도로 한가운데 들어 누웠죠. 무서워서 눕는 것이 아니라 더는 물러서지 않기 위해서 누웠습니다. 대학 정문 앞에 탱크가 서 있던 시절, 곤봉과 방패가 학생들의 길을 막던 시절, 최루탄 냄새가 청춘의 기억 속에 남아있던 시절, 그것이 우리의 자화상이었습니다. 훗날 그 시절은 노래로도 기억됩니다. 아시죠? 미싱은 잘도 돈에 돌아가네. 하지만 모든 것이 처음부터 노래처럼 아름다웠던 것은 아닙니다. 그때는 매캐했고 무서웠고 아팠고 그래도 누군가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넥타이 부대라는 말도 만들어냈죠. 회사 출근 도장을 찍고는 곧바로 밖으로 길거리로 나와서 데모 현장에 도로 바닥에 등을 깔고 들어누웠습니다. 이 아이들을, 이 학생들을 죽일 것 같으면 나도 죽이고 가라고 말이죠.
우린 그렇게 우리식의 민주화를 이루어냈잖아요. 그리고 88 올림픽을 치렀고요. 2002 월드컵의 함성도 만들어냈고요. 공장을 돌리고 사막에서 일하고 먼 나라의 병원과 광산에서 돈을 벌어오고 거리에서는 민주주의를 외치고 그 모든 것이 모여서 오늘의 대한민국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세대가 무조건 옳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요즘 이따금 지하철을 탈 때가 있습니다. 대낮부터 건하게 한잔하신 어른들, 물론 지극히 일부입니다만 노약자석이 분명히 있는데도 괜히 젊은 사람 앞에 서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예의가 없어. 장유유서도 몰라. 어른을 보면 자리를 양보해야지. 그럴 때 저는 솔직히 부끄러워 숨고 싶습니다. 그 모습이 정말 어른일까요? 슬리퍼를 질질 끌고 후줄근한 추리닝이나 등산복 바지에 대낮부터 술 냄새를 풍기면서 젊은 사람들에게 어른 대접을 요구한다면 그 젊은이들은 우리를 보며 뭘 배울까요? 우리가 원하는 건 그런 어른이 아니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둘만 있어도 줄을 서고 길거리는 늘 깨끗하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처음에 일본을 이기자고 했고 나중에는 일본을 넘어서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 길을 외치면서 그 길, 그 길, 그 길. 우리 아이들에게는 우리보다 나은 세상을 물려주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배워나갔고 그리고 바꿔나갔습니다. 우리는 둘만 있어도 줄서기 문화를 만들어냈고 길거리 청소를 만들어냈고 소매치기가 야바위꾼들이 들끓던 종로거리, 청계천 거리도 조금씩 바꿔냈습니다. 눈 감으면 코 베어 간다던 서울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싸우면서 배우면서 조금씩 달라졌잖아요. 오늘날 세계에서도 인정하는 밤늦은 시간 아니면 새벽 늦은 시간에 여자들도 혼자 거리를 편히 다닐 수 있는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보기 힘든 안전한 K-안전이라는 것도 만들어냈고요. 그러니 이제 우리도 다시 바뀌어야 합니다. 세상은 그냥 바뀝니다. 요즘은 나이 기준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환갑이면 잔치를 했잖아요. 칠순 고이잔치도 벌였고요. 동네가 떠들썩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팔순잔치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벌써? 아직 현역인데 무슨 잔치? 그냥 잠깐 어디 여행이라도 다녀오면 됐지 뭐. 라면서 말이죠. 어떤 분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도 하더군요. 우리 어머님은 연세 90의 이른 나이에 요절하셨습니다. 아시죠? 이제 과학의 발달은 우리의 수명을 정말로 아마도 120세 정도까지는 젊은 나이로 만들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운이 좋으면, 재수가 좋으면 조금 이른 나이 120세쯤 세상을 떠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제 수명을 다하고 떠난다면 130, 140은 훌쩍 넘길지도 모르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저 혼자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닐 겁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우리가 미국에 있는 아들, 딸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서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미친 소리 한다 그랬을 겁니다. 지금은요, 당연한 얘기일 뿐입니다. 암수술, 그거 다빈치 수술인가요? 지금은 아주 작은 기계가 몸속을 지 혼자 돌아다니면서 치료하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우리 세대에게도 아직 20년, 30년, 어쩌면 50년의 시간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그냥 늙어가는 시간으로 보낼 것인가? 아니면 아직도 무언가를 만들어내가는 그런 시간으로 쓸 건가? 그 선택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노인이 되지 말자. 어른이 되자. 그냥 늙어가는 사람이 되지 말자. 젊은 사람을 탓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어른다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만든 세상은 우리 다음 세대를 누르기 위한 세상이 아니었잖아요. 그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살라고
그들이 우리보다 덜 고생하라고 우리가 피땀 흘려 만든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러니 자부심은 가져도 됩니다. 하지만 그 자부심이 젊은 사람을 꾸짖는 몽둥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것은 고함이 아닙니다. 헛세도 아닙니다. 분노도 아닙니다. 정작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품격입니다. 가난을 겪었지만 가난을 자랑으로 팔지 않는 품격. 고생을 했지만 다음 세대에게 같은 고생을 강요하지 않는 품격.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아직도 인정할 수 있는 품격. 우리는 웃기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습게 산 건 아니었잖아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그런 말을 듣고 자란 세대. 그런데 우리는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남아서 보았고, 남아서 견뎠고, 남아서 일했고, 남아서 이 나라를 여기까지 밀고 왔잖아요. 지금 이 세상 나이 든 사람은 많은데 참 어른은 잘 보이지 않는 세상. 이제 조금 더 늠름한 모습으로, 조금 더 늠름한 어른으로 다시 서야 할 시간입니다. 남을 가르치려 하기보다는 서로를 다시 바라보는 것, 남을 탓하기보다 서로가 먼저 조금씩 바뀌어 보는 것, 노인으로만 남지 않고 어른으로 다시 서는 것, 이것이 서로서로입니다. 이것이 서로서로 TV이고요. 표종체였습니다.